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쌤TV에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또 건강 관련된 몇 가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 논문은 그 코로나 백신 접종 후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 백신 성분 그리고 스파이크 단백질이 검출된다는 임상 사례 연구 논문입니다. 연구진은 그 파이저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55세 남성을 계속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성은 백신 접종 후에 심폐, 신경계, 근육계, 소화계, 피부계, 청각 균형, 그다음 면역, 시각, 그러니까 정말 거의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그 몸의 시스템에 이상 증상을 겪으면서 결국은 심근염, 폐색전증, 인지기능 장애, 신경염, 자율신경계 저하, 근육통, 이명, 만성 췌장염, 장염, 청력 상실, 만성 피부염, 시각 저하, 우울증, 불안증 같은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와. 근데 연구진이 그 발견한 성분 그리고 그 발견된 그 몸의 신체 기관이 어딘지 거기 연구 논문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파이크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 백신 맞고 나서 스파이크 단백질은 이 남성의 면역 세포 안에서 그다음에 혈액, 여러 조직, 혈관 내막 세포, 그러니까 혈관 안쪽을 이루는 세포죠. 그다음에 신경 섬유 이런 데서 발견이 됐고요. 그 백신 메신저 RNA,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신 안에 들어있던 성분이겠죠. 이 성분은 그 몸에서 계속 그 circulating,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그 엑소좀이라는 물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플라스미드 DNA라고 이것도 이제 백신 성분인데 이거는 피부 조직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 논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 남성의 몸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이거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태까지 쭉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기능 문제 또 거기에 따른 그 병을 진단받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코로나 감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으면 우리 몸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 항체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항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백신 맞은 후에 몸에서 만들어낸 스파이크 단백질, 또 백신 속에 들어있던 그 메신저 RNA 성분, 플라스미드 DNA 성분 이런 것만 이제 발견된 겁니다. 이게 3년 반이라고 그랬는데 뭐 5차, 6차 막 계속 맞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시간이 더 점점 길어지겠죠. 와, 정말 그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세력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날이 꼭 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요. 그 앱스타인 파일이 지금 공개되면서 정말 그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그 부자들, 갑부, 뭐 CEO, 뭐 국회의원, 영화배우, 정말 유력 정치인들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물들이 거기 많이 연루된 거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그 앱스타인 파일 나온 그 사람들 관련돼서 거기 이제 그 도대체 그 섬에 가서 무슨 짓거리들 했는지 그런 것들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악마죠, 악마.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 악마들이 저지른 엄청난 그 범죄들이 계속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파일의 내용 중에서 그 JP 몰건 굉장히 큰 그 금융 회사죠. 그리고 앱스타인 그 감옥에서 자살했다고 알려지는 지금 정확하게 사실 뭐 타살이라고 많이 계속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빌 게이츠 세 명이서 팬데믹을 공모했다는 그런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1년에 JP 몰건 그 임원진이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빌 게이츠와 관련된 기부자 조언 기금 그 거기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이메일에서 앱스타인이 백신 추가 자금에 관한 문구를 특히 강조하면서 백신을 위한 해외 지부 설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브리핑에서 의약품 및 백신 개발에 약 5에서 7%의 금융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그리고 60% 원금 보증이 되는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015년에 게이츠 재단이 팬데믹 대비 논의와 관련해서 국제평화연구소 IPI라는 그 단체와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IPI 지도부가 또 앱스타인과의 접촉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2017년 1월 앱스타인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서 팬데믹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빌 게이츠 개인 사무실, 그다음에 제약 그 백신 팀, 그다음에 팬데믹 재보험 역할로의 잠재적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7년 3월에 빌 게이츠 개인 사무실 내부 기획 문서에 바이러스 변종 팬데믹 시뮬레이션이 어떤 그 기술적 성과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와 뭐 자료를 통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해당 문서가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전달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앱스타인, 빌 게이츠, 보리스 니콜리치가 참여한 그 이메일, 거기 연계된 이메일에서 이제 팬데믹을 핵심 장기 자금 지원 분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저도 이거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게이츠 재단, 잔스 홉킨스 대학, 세계 경제 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벤트 투어 1 200일 여기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했으며 이게 이제 그 코비드 19가 공개되기 바로 몇 주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코로나로 모든 전 세계를 그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러니까 지금 그 빌 게이츠가 조만간 이제 미 의회 청문회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뭐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뭐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들 사람 가죽을 그러니까 사람이 겉모양을 한 마귀. 예. 그래서 그 마귀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 정말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뉴스는요. 그 미국에서 아리조나주, 그다음에 미네소타주에 이어서 테네시주가 세 번째로 그 상원에서 메신저 RNA 코로나 백신을 대량 살상을 위한 생화학 무기로 간주하고 이 백신을 소유하든지 생산하든지 또는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예, 그런 이제 뉴스입니다. 그 이 뉴스를 보면서 딱 생각난 게 한국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예, 뭐 본인들 권력 쟁취, 그죠? 또 자리 다툼 하시느라 뭐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뭐 방송이니까 제가 수위를 좀 낮춰서 표현을 하고 싶지만 진짜 한국 보면 뭐 보수고 진보고 나발이고 이 얼마나 중요한 이 사안입니까, 그죠? 한국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 백신 피해자들 또 코로나 때 팬데믹 때 그 락다운하고 경제 봉쇄하고 이러면서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경제적 손실 또 사회적 손실 그렇죠 아이들 뭐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거 이런 것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데 정말 뭐 한국에는 팬데믹이 없었던 것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조용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말 이 미국의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 뭐 여기서 뭐 그래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도시에서 이렇게 피레미 언론 역할을 하는 예 제가 이런 소식들을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알리는 유일한 그 경로라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예 정말 화도 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국민들이 그렇죠 소비자들이 의료 주체가 되셔서 예 목소리를 내셔야 그래도 뭐 좀 움직이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뉴스는요. 그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임산부가 비접종 임산부에 비해서 고혈압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논문입니다. 이 연구진이 그 CDC 질병통제센터 거기에 등록된 16,000명의 데이터를 검토 분석을 했더니 접종
임산부가 비접종 임산부에 비해서 고혈압 상대적 위험성이 24%, 절대적 위험성은 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절대적 위험성이 3%면 아이 그거 뭐 별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숫자로 그 등치를 시켜보면 접종받은 임산부 33명당 1명이 고혈압에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임산부 중에 코로나 백신 맞은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한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 임산부가 코로나 접종을 받았다. 그러면 약 120만 명에서 180만 명의 임산부가 고혈압에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뭐 임산부도 당연히 고혈압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임신 중에 발생하는 고혈압은 일반인들이 걸리는 고혈압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임신 중에 고혈압은 이게 미숙아 출산, 미숙아 입원, 또 응급 출산, 제왕절개술, 중풍, 발작, 조직 손상, 심지어는 산모와 태아의 사망률을 높이는 이런 것들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자꾸 이제 음모론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이거 코로나 백신 대량 접종해가지고 인구 감축, 그죠? 빌 게이츠가 이거 지금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고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되는데 그 인구 감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신이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테드 토그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중 강연에서 나온 그 지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백신을 가지고 인구를 감축하려고 행황무의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이런 주장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고 주장한 세력들 반드시 총벌받아야 되는데 특히 임산부들, 그죠? 코로나 팬데믹 때 임산부들 맞아도 안전하다고 주류 언론에 나와서 그 떠든 전문가들, 진짜 감옥을 보내야 되는데, 그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임산부들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은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정말 다각도로 알아보시고 지금은 또 챗GPT AI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 주니까 잘 그런 정보들 전체적으로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내용은요. 그 조선일보에 이제 건강 수명, 기대 수명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게 약간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면서 그 그림이 나와서 제가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제 나름대로 어떤 내용들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인데 그 50세 이후로 전체 보면 남성, 여성 합친 거죠. 건강 수명이 69.89세, 그리고 기대 수명 82.74세.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한 12년, 13년 정도를 이제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면서 뭐 치료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남성으로 보면은 건강 수명에서 기대 수명 차이가 11.9년,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조금 건강 수명이 길어서 71.6세까지 건강 수명 가지고 계시다가 한 13.9세 정도, 그러니까 13.9년 정도 좀 병을 앓고 이제 85.6세에 돌아가시는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이 한국 사람 기준이지만 평균 한 70세까지는 대강 골골대면서 삽니다. 그렇죠? 70세까지 아주 완벽하게 건강하게 사는 분들 거의 없어요. 벌써 50 넘으면 한두 가지 병 생기고 약 먹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대충 골골대며 살다가 70세까지는 그 이후에는 약 12년 정도를 아주 본격적으로 골골대며 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뭐 100세 시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솔직히 옛날 사람들은 짧게 골골대다 돌아가신 거고 현대 사람들은 길게 골골대다가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길게 골골대다 간다는 거는 결국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인생 말년에, 그렇죠? 10년, 15년 그때 이 현대의학 업계 그리고 요양원에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금쪽 같은 시간을 인생 말년의 금쪽 같은 시간을 진료, 검사, 약물 복용, 수술, 재활치료, 연명치료 이런 데 보낸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또 남아있는 삶의 질을 더욱더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화를 질병으로 보는 시각, 그렇죠? 여기에 갇혀버리면 돈과 시간을 현대의학 업계와 항노화 산업, 안티에이징 뭐 엄청나죠, 이 시장도. 거기에 허비하는 이런 그 현상이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 내가 심각한 병을 또는 가족이 심각한 병을 진단받는다면, 여기 심각한 병이라는 건 이제 주로 암, 그죠? 뭐 중기, 뭐 말기, 또는 이제 그 쉽게 치료하기 힘든 그런 또 뭐 혈관 질환, 뭐 심장 질환 많겠죠. 치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병을 진단받는다면 어떻게 할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대의학에 얽매이지 말고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논의하고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죽음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여정으로 여기면 정말 삶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나만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남은 삶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결론은 뭐냐? 잔소리가 되겠지만 70세 이후에 그나마 진짜 덜 골골대며 살려면 당장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나이가 몇 살이 되든 상관없이 당장 오늘부터 건강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죠? 만성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 다이너마이트가 갑자기 터지듯이 생기지 않고요. 서서히 10년, 15년, 20년 동안 악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그다음에 길거리 음식 너무 맛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줄이거나 끊고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양의 고기, 생선, 또 적당량의 익힌 야채. 예, 저는 계속해서 그 야채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익혀서 드셔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는데, 그다음에 소량의 제철 과일, 그다음에 흰밥. 예, 이게 잡곡이 흰밥보다 영양소가 많아서 좋다고 자꾸 이렇게 선전이 되고 알려지는데, 사실은 영양소는 많지만 잡곡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그 종류고요. 또 거기에 그 항영양소, 그렇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흰밥을 먹어서 혹시 그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어떡하냐? 잡곡밥 먹었을 때보다.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기나 생선 또 익힌 야채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나쁜 거는 그렇죠. 식물성 씨앗 기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식용유 이런 것들은 최악이니까 무조건 다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또 운동은 아니지만 뭐 다양한 육체 활동, 그렇죠. 춤도 될 수 있고 계속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것도 실천하셔야 되고, 이제 정신 건강 얘기하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지만 정말 나이가 들수록 환경에 초월해져야 됩니다. 그죠? 너무 예민해지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내거나 속상해할 필요 없고요. 정말 이제 좀 해탈의 경지, 예, 이제 그런 좀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인간관계 많죠. 그다음에 사회활동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는 게 본인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그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게 마음 편한 게 제일이야. 예, 정말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그리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 그렇죠? 이거는 건강한 삶을 이루는 뭐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지금 식단, 운동, 그다음에 정신 건강, 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도, 그죠? 70세 이후에 건강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건 그냥 인간의 한계죠, 한계.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병 걸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장수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지, 예, 거기에 따라서 건강 수명이 더 길어질지, 그죠? 기대 수명이
계속 길어질지 저희가 잘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거는요. 이거는 뭐 밈인데 실제 있는 일이고요. 지금 그 불닭 볶음면, 예, 미국에서 이 K-팝, K-컬처, 뭐 K-푸드 이게 지금 뭐 사실 난리도 아닙니다. 예, 미국 사람들 정말 많이 먹고요. 근데 이 그 불닭 볶음면 그 봉지, 그 제품 그 뒷면에 보면 이 제품이 암이나 불임을 일으킨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금 팔리는 그 핵 불닭 볶음면인데, 캘리포니아는 조금에도 뭐 건강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면 이런 라벨을 사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사에서 직접 붙인 건 아니고 제조사에다가 이런 걸 붙이라고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규정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예, 그냥 저는 K 불량식품이라고 보고요, 무조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초가공식품이죠, 초가공식품. 사실 뭐 초가공식품, 예, 식품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참 꺼림직한 그런 종류인데 어쨌든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서는 그 최근에 FDA가 그 모더나가 제출한 메신저 RNA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독감 백신 임상 연구 검토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에서 메신저 RNA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독감 백신 장애대 임상 연구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봐달라, 리뷰해달라고 FDA 이제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그 FDA가 이번에 모더나가 제출한 그 임상 연구가 제대로 통제된 임상 시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그 모더나가 임상 시험에서 새로운 독감 백신,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 그 개발한 이 독감 백신하고 기존에 나왔던 독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비교한 겁니다. 야, 진짜 꼼수죠, 꼼수. 아니,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접종 그룹, 그죠? 그 개발한 백신을 맞은 그룹하고 가짜 백신, 물 백신, 그러니까 플라시보 그룹이라고 하죠. 플라시보 그룹하고 두 그룹을 비교해서 누가 어느 그룹이 더 안전하고 더 효과가 있냐 이렇게, 그죠? 이거 완전 상식이죠. 뭐 초등학생들 다 아는 내용인데 모더나는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기존에 있던 독감 백신 또 새로 나온 독감 백신 완전 잘못된 관행을 뭐 그대로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이 뭐 FDA에서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근데 FDA가 이렇게 제약사가 어떤 연구 결과 검토를 이렇게 요청했을 때 거부하는 비율이 약 4% 정도에 지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제약업계나 이 과학계에서는 쇼크예요, 쇼크 사실.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예, FDA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된 관행을 계속 저질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더나가 그 이 새로운 독감 백신 임상 연구 검토를 유럽 연합, 캐나다, 호주에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미국에서 FDA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할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하, 그렇죠? Make America Health Again 그 운동의 그 한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뭐 100% 제가 다 이 정책에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소비자들, 그렇죠? 백신의 안정성을 생각하는 그런 과학계 또 양심 있는 의사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뉴스는요. 와, 이것도 진짜 쇼킹한 뉴스인데 뭐 아무 데서도 알려주지 않고, 그 랜드 폴이라는 미국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안과 의사 출신의 상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학 쪽으로 굉장히 그 아주 전문인이죠. 이분이 그 백신 제조사의 면책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최근에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백신 부작용에 시달리는 피해자나 가족이 그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제조사의 잘못이 인정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백신도 엄연한 그런 그 소비자가 쓰는 제품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제조사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뭐 에어백이 됐던 어떤 뭐 공산품이 됐던 가전제품이 됐던 장난감이 됐던, 그죠? 근데 백신만 유일하게 그 면책 특권을 여태까지 누린 거예요.
이게 그 레이건 시절인 1986년에 어떤 특별법 같은 게 제정이 되면서 백신 맞고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해도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못하게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누구를 소송을 거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십니다. 그래서 백신 콜트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다가 소송을 걸면 국가에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백신 맞고 어떤 부작용이나 사망이 그 원인이 된 건지.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승소하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보상을 해주는. 근데 그 보상비 국가에서 배상할 때 그 돈이 다 그쵸,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죠. 제약사와 아무 상관없는,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완전 악법 중에 최악법이죠. 최악. 그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그때 제정되어서 진짜 40년 동안 지속된 이 악법이 폐지될 걸로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뭐 폐지가 진짜 될지, 이제 시작한 거니까. 근데 뭐 하여튼 무조건 파이팅. 예, 파이팅. 자, 한국에서도 좀, 한국에는 진짜 죄송한데 너무 깜깜무소식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그 코로나 팬데믹 때 호주에서 코로나 감염률은 낮지만 백신 접종률이 89에서 92%, 뭐 거의 다 맞았다고 봐야죠. 그런 접종률을 보였던 네 군데 그 지역에서 초과 사망률을 분석한 그 연구 논문입니다. 그 여기 보면 초과 사망 그 645건 중에서 98.5%에 해당하는 635건이 그 사망 원인이 코로나 감염이나 락다운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초과 사망이 급증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2021년부터 이렇게 그 자료를 분석을 한 건데, 초과 사망이 급증한 원인이 코로나 감염이 아니고 또 락다운 때문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그렇죠.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 그죠? 진짜 코로나 백신 이 사기극은 까도 끝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거의 뭐 5년, 6년째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제 끝날 때 좀 또 된 것 같은데, 아니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더 안타까운 현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백신 부작용에 시달리고, 진짜 주변에 막 급사하는 사람들, 그죠? 또 터부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만약 그 백신 맞으셔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백신 디톡스하는 그런 제품들, 나또 그죠, 카이네이즈, 뭐 콜큐민,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나와 있고, 또 디톡스 제품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한번 섭취하시고, 뭐 100%라고 제가 보장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은 이제 구정, 그 설이죠. 미국은 그냥 일반 노는 날도 아니고, 예, 어쨌든 구정 잘 맞이하시고, 뭐 또 새해, 예, 한국식은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저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